오늘 조국 대표 뭐 기자회견도 지금 진행될 거라고 지금 일정이 이제 나오는 것 같은데 네. 아마 창당 뭐 2년, 2주년 뭐 이런 얘기 행사가 진행될 걸로 보입니다. 조국 대표도 이번에 제복을 통해서 국회에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관측이 좀 많이 나오고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뭐 지역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뭐 거론되더라고요. 뭐 군산 얘기도 있고 뭐 평택 나온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 민주당 귀책 사유가 있는 그 지역에서는 민주당 후보 나오지 마라 이런 얘기를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대표님? 사실 우리나라가 결선 투표제가 일단 없잖아요. 네.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근데 프랑스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 모두 다 결선 투표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데나 자유롭게 소수 정당도 출마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제3의 정당이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그동안 쭉 보면 정치사를 조국 보면 혁신당도 구조적으로 참 어려운 면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중대선거구로 바뀌게 되면 당연히 조국 대표 같은 분이 국회로 쉽게 들어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소선거구제다 보니까 이 딱 1대1 선거가 아니면 안 돼서 어려운 면이 있고 그렇죠. 대통령 선거도 결선 투표제가 도입되면 굳이 합당하려고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제3의 정당도 있어야지. 네. 꼭 양대 정당 제도가 좋은 것만 아니잖아요. 물론 이제 정부의 안정을 위해서 큰 양대 정당이 있겠지만 네. 3, 4, 5의 정당이 있어야 우리 다양한 국민들의 요구를 대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일반 기본적인 다당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되려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결선 투표제 도입하겠다고 했잖아요. 대통령 선거에. 네. 도입하게 되면 사실 다음 대선에도 이게 도입된다면 합당하려고 할 필요 없어요. 다 출마해가지고 국민 선포 받고 1, 2등 결선 투표하면 되는 거니까. 이제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어떻게 지금 당장은 어떻게 이걸 좀 풀고 해결을 해야 됩니까? 나중에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아쉬움이 네. 최전선인 영남 지역 선거에 돌파를 해야 국민의 박수를 받을 텐데 그 지난번 비례대표는 지민 비조 그래가지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네. 지지를 받았었는데 지금 뭐 이번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죠. 저는 영남 지역 같은데 좀 정면 돌파를 해서 뚫어서 한 10% 정도 지분을 확보해서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통해 국민의힘을 몰아내고 영남 지역에 민주연립정부를 세우는 것이 최대의 지금의 어떤 전략적 포인트다. 네. 조국 혁신당이 여기에 복무해야 된다는 게 제 개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예를 들어서 울산 같은 데도 지금 진보당이 10%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김종훈 후보님. 네. 그럼 당연히 내가 김상국 의원한테 이렇게 조언했는데 선거 연대해야죠. 공동으로 해서 승리해가지고 연립정부를 만들어야죠. 뭐 부지사를 그쪽 당에 할애한다든지 여러 할애할 게 있잖아요. 그렇네요. 하나가 돼서. 그렇게 가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은 우리 대표님의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앞으로의 뭐 정치 미래 정치 행보도 그렇고 또 민주당 입장에서도 좀 험지라기보다는 민주당이 좀 도움이 되고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 그런 선거에 헌신하는 모습 좀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니, 예. 저는 이제 적어도 조국 정도, 송영길 이런 사람들은 정치를 그러니까 예. 뭘 당선한 정치하는 게 떠나서 정말 노무현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들이라 한다면 이 지긋지긋한 냉전적 지역주의, 이 소위 말한 내란 잔당을 척결하는데 총력을 집중해야죠. 설령 떨어지더라도 그래야 그게 반응이 있는 거잖아요. 진정성을 반응이 보여주고. 아이고 자기가 떨어질 수가 없는 게 계속 삼자구도로 싸워가지고 예를 들어 부산에 전재수가 나왔다. 네. 그럼 전재수 지역구에 출마해. 그래서 선거 단일화 할 수 있잖아요. 민주당 후보랑. 뭐 그렇죠. 선거 단일화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렇게. 그래가지고 같이 연합해서 승리하는 게 가장 국민의 박수를 받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자신이 없을까? 자기 고향인데 불가능할까요? 아하. 나라면 100% 가겠는데. 나라면. 아니 저는 지난 지방선거 때요 부산시장 출마하려고 그랬어요. 제가 진짜 부산 지역위원장들 열 몇 분이 내가 통도사에 쉬고 있는데 찾아왔더라고. 부산시장 출마해달라고.
그때 여론조사를 가져왔어 나한테. 예, 예. 38% 나오더라고요. 음. 출마한다는 말도 안 했는데 네. 그 정도로 그때 서울시장 출마하지 않고 부산시장 출마할까 이런 생각이 있었다니까. 내부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어요. 야. 근데 내가 부산 출신도 아닌데 너무 이게 자기적으로 보인다 그래가지고 최종적으로 됐는데 아니 조국은 부산서 초중고를 나왔잖아요. 태어나고. 그렇죠. 부산 출신. 아니 자기 고향에서 왜 안 싸우냐고. 예를 들어서 우리 할아버지가 송일입 장군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부산 해전을 할 때요. 거기 상당히 막후 회의에서 왜 우리가 부산까지 가서 싸운다요. 경상도까지 가서 전라도로 외놈들이 오면 그때 싸웁시다 그러니까 그때 녹도만호 정훈 장군과 저희 할아버지 송일입 장군이 뭔 소리냐 외적을 싸우는데 경상도 전라도 어디가 있냐 이놈 새끼들 가 쳐야 된다 그래서 부산 해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정훈 장군이 거기서 전사했어요. 지금 부산 사에 가면 모룬대라고 있습니다. 모룬대 정훈 장군의 묘가 있어요. 묘비가. 제가 부산 갈 때마다 거기가 절하고 옵니다. 내가 정훈 장군한테. 그리고 진주성 싸움 마지막 때 다 예. 전라도 의병장들이 가서 진주성을 지킨 겁니다. 최경혜 장군, 김천일, 그런. 고경명의 아들 고종우 장군, 황진 장군, 곽재훈은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때 경상도 의병장은. 그러나 전라도 의병장들이 진주성에 들어가서 시민과 함께 목숨을 걸고 싸운 겁니다. 이놈들과. 이러한 의로운 기운이 있는 거잖아요. 아니 호남 사람은 경상도를 지키고 가서 싸우는데 자기 고향 경상도 사람이 거기서 외적을 지키자고 어딜 가서 후방에서 이삭죽기를 하고 있냐 이거죠. 내 말은. 그게 정치인, 아니 정치 집단이면 이해를 해. 그러나 적어도 학생운동을 했고 단순히 정치꾼이 아니라 네. 이 나라의 진보를 위해서 자기를 싸우겠다는 사람은 이런 의로운 결기, 이 노무현의 정신에 피가 흘러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죠 저는. 이 오늘 송영길 대표님의 말씀은 또 조국 대표가 좀 새겨 들어야 되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뭐 이런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조국 대표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도 저희가 계속 주목을 해 보죠. 자, 박정호야 스팟 오늘 송영길 대표와 함께 뭐 국제 문제부터 당 얘기 또 지방선거 상황까지 하나하나 짚어봤는데요. 참 이 대표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속 시원하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계시고 응원을 하고 있는 댓글들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인재를 알아보는 사람이라면 대표님을 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피아서님 미국에서 보고 계신데 소피아서님의 댓글도 있고 송영길 대표한테 좀 배워야 된다. 그러니까 조국 대표를 향한 그런 댓글도 좀 보이고 있고 역시 송영길 대표님 화이팅 이런 댓글도 보입니다. 자, 지금 가실 시간이 돼가지고 제가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너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또 말씀을 더 듣고 싶고 또 이제 국제의 문제, 외교 문제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것도 너무나 이 전문 식견을 좀 듣고 싶은데 너무나 아쉽고요. 저희가 다음에도 모셔가지고 네. 지금 이 상황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가시기 전에 못다한 말씀 있으면 잠깐 듣고 이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카메라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의 그 공천 문제로 여러 가지 고민을 걱정해 주신 분 있는데 저는 뭐 마음을 비우고 있습니다. 다 뭐든지 우리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잘 수렴이 될 걸로 보여지고 또 당 지도부가 현명히 결정해 줄 것으로 봅니다. 네. 저는 항상 당의 결정에 승복하고 제가 독립된 나라의 문지기가 돼도 좋다라는 자세로 백의종군의 자세로 이재명 정부 성공을 위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지혜와 역량을 총동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계속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